예, 안녕하세요. 보수의 원리 김성호입니다. 요즘에 중동 정세가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앞날을 뭐 도저히 이게 조금 뭐 과거에 몇십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변화들이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중동의 그 오페크에서 떨어져 나오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또 사우디가 미국에게 그 영공 사용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자면은 이 사우디의 이런 제안은 뭐 반미라고 뭐 트럼프의 전화를 안 받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트럼프에 뭔가 더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기도 하고 또 이 이란이 지금 사실상 이제 붕괴된 상태에서 그 중동의 질서가 유럽 중심으로 다시 묶여져 가는 과정에서 이 더 많이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그 딜을 하면서 하나의 유착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이제 뭐 전쟁이 뭐 끝나가는 거 이제 뭐 휴전이 되고 안 되고 종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이날 이후로 중동 정 질서는 엄청나게 큰 격변을 갖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중동의 하나의 축이 되었던 그 이란이 무너졌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과거 이스라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우디 중동의 주축은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 이란이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다시 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페크에 탈퇴를 하고 이런 지금 혼란 상황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가 어떻게 또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어떤 구조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어코드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과 연결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이제는 그 미국의 그 틀 속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벌어졌냐면 이번에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이란의 미사일들이 많이 사우디의 민간 시설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면 미군 기지가 사우디 안에 있으면서 미군 군사 활동이 되어지면서 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군사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하면서 제한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바로 반미 이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 어코드에 들어와 있고 사실은 그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에미리트가 그 오페크에 탈퇴를 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을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동에 있어서 오페크가 물 깨지고 아랍에미리트가 좀 다시 부상한 그런 과정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그 라이벌들이 이란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다시 떠오르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사우디로서는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도 맞는 뭐 방공망을 뭔가 해달라는 신호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 지금 이 사우디에는 뭐 F-15 이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방공포대가 또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라고 하는 방어망이 또 이제 쳐져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방어망의 구성은 뭐 미국의 위성 정보라든가 조기 경보라든가 미사일 탐지 뭐 이런 정보 자산 해상 감시 시스템이 없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미 사우디는 이미 국방을 방위를 거의 미국에게 영공 방위를 맡겨둔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이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어떤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미국한테는 이런 영공의 방어 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그 딜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뭐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에게 방공망을 또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시기심, 뭐 질투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은 완전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사우디가 뭐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영공을 못 쓰게 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미국이 쓴다 그러면 또 써요. 그게 국력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미국과 딜을 하는 거죠. 보다 나은 아이언돔을 자기도 그 아랍에미리트는 갖고 있는 그거 제공이랑 받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오히려 더 큰 강력한 방공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랍사우디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군사 작전에 협조한다면 미국은 정말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후티 반격 직후에 오히려 미국과 방공 협력을 크게 강화했어요. 미사일 방어 확대, 조기 경보 체제 강화, 정보 공유 확대, 요구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를 엄청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도 역시 왜 나도 피해를 봤는데 쟤만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추가 방공망,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보복 억제 보장, 안보 협력 확대 뭐 이런 것들을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 하나의 그 레버리지로서 영공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지 사용과 군사 협정까지. 따라서 이거는 반미로 가는 요구가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그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힘을 얻고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힘을 누가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항공기 영공 통과, 비안보적 협력, 정보 교류, 미국 중재 수교 논의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1900 트럼프 일기 때 제공했던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는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이 사우디 중동 내의 질서를 미국이 재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거래 카드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뭐 나토급 안보 보장, 뭐 첨단 방공망, 뭐 첨단 무기 판매, 뭐 AI 반도체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응? 그러면서 이런 그 아랍에미리트의 오페크 이탈도 역시 단순한 산유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 중심의 질서가 악화되고 걸프 국가들의 독자적 전략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안보가 재편되는 과정이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사우디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동은 오히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로 재편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얘기가 되는 것은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란과 사우디와 중국도 사실은 원유 수입을 많이 해가요. 그런데 미국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사실은 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딜의 과정을 통해서 또 미국 중심의 어떤 그 하나의 레버리지 중동 질서에 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중동은 지금 이제 반미의 시대가 아니라 미국과 거래하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재편되는 중동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 이전까지는 중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지만 이제는 이란의 이란이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고, 이제는 사우디도 이런 안보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밀착이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걸프 국가들은 중국과의 제한적인 협력을 하면서도 미국에 더 다가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중동은 더욱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강화되는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산유국들은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미국은 비용 분담과 역할 할애를 요구하면서 걸프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전에까지 하나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종교로 구심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과 딜을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중심 질서에 산유국들이 적응해 가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자체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한국과 동맹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면서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반중이라고 하는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회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 나가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이 요구한 군함 파견은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펼쳐질 에너지 안보에 우리의 몫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 산유국 그 수송 원유 유조선들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 질서에 구조적으로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에 동참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석유의 안전적인 수급이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송 군함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에너지 확보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